지난 3월 6일 훈련 중인 우리 공군 전투기가 잘못 발사한 폭탄이 경기 포천시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나 오후 2시 기준 2명이 크게 다치고 13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1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시민은 없다고 밝혀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주택 5동과 창고 1동, 군성당 1동, 비닐하우스 1동, 1톤 화물차 등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사격 훈련장에서 6km 떨어진 지역으로 오전 10시경 공군 KF-16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 민간 지역에 착탄되었는데 십자가 표시가 폭발이 착탄된 지점이고 그 앞뒤 인근에 대대 막사들이 질비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천운이 따라준 것이죠. 폭발이 민가와 주요 도로 근처에서 발생했기에 더 큰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웠는데요. 이러한 천운 속에서도 사고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안전 프로토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전투기 오폭 사고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언론 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사실을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승진 훈련장 표적으로 보이는 하얀 공터의 좌표는 CH-5519 1803이고 민가 탄착 지점 좌표는 CH-5319 0803이기에 조종사가 5를 3으로 1을 0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실수가 훈련의 안전성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공군의 훈련 절차 점검이 필요해 보이죠. 인간이기에 실수는 할 수 있으나 훈련탄도 아닌 실탄이 떨어져 이번 사고는 처벌을 면하기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엄격한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피한데요. 공군 내부 규정과 군사법에 따라 조종사와 지휘체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죠. 한편 외신들과 X 플랫폼에서도 이번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X에서는 코리안붐 미스테이크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글로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500파운드 폭탄이 불발되지 않고 터졌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많지 않았다. 폭탄 속에서 살아남은 포터는 현재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오늘 현대기아차 주식 좀 사야겠네. 아마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먼저 떨어졌고 피폭 지점이 콘크리트 지지대 기반이어서 피해가 최소화되었던 것 같다. 성당은 멀쩡하네. 그가 가라사대 내 옆을 치라 라는 반응이 있었죠. 실제로 피해 사진을 보면 탄착 지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였는데요. 폭탄이 떨어졌을 때 물리적 바람과 압력 파동인 충격파로 비닐하우스와 주변 훈련소의 창문이 모두 깨진 것을 보면 불발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위력 또한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네티즌들의 궁금증처럼 다소 피해가 적어 보였는데 탄착 지점에 콘크리트 강화 구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탄 지점의 집은 아래쪽에 콘크리트 기반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충 봐도 매우 두껍고 공구리가 쳐져 있어 피해가 재현되었죠. 집 자체가 다른 지형에 비해 높은 게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지반을 받치고 있어서 맨 흙바닥이나 밭에서 폭탄이 터진 것과 위력이 달라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로써 MK-82의 위력이 약하다기보다 콘크리트의 위대함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왜 인류 최고의 발견은 바로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팽창 개수가 같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건물들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근으로 뼈대를 만들고 시멘트가 주성분인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히는 것인데요. 콘크리트에는 시멘트 외에 모래와 자갈을 같이 혼합하는데 밤과 낮,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도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뼈대인 철근과 근육과도 같은 콘크리트의 팽창과 수축의 비율이 다르다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럴수록 하중을 견디는 힘도 약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철근과 콘크리트는 팽창과 수축을 하는 정도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같기에 빈 공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즉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몇백 년까지도 수명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이자 웬만한 폭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이유이죠. 이번 우로 전쟁만 봐도 도시 포격, 미사일 공습 등의 부분 파괴는 있었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완파는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거의 핵폭발급 위력이었던 베이루트 폭발 사례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사일로가 완전 중심부에서도 견뎌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100m 밖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충격을 견디면서 사상자가 폭발력 대비 다행히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콘크리트의 탄생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는 1차 세계대전으로 흘러갑니다. 당시 참호전에서 포탄의 공중 폭발은 병력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강화된 요새나 콘크리트를 파괴하려면 직접적인 관통과 내부 폭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벙커버스터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GPS 유도와 레이저 제어 기술로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사거리와 중량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져 현무5와 같은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현대전에서 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요새 도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한국의 아파트 분포와 밀집 형태 그리고 지형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번 오발 사고와 또 우로전을 통해서 드러났듯 항폭의 핵심은 다름 아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있었죠. 340메가파스칼 고강도 콘크리트는 폭발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3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은 5에서 10 psi 폭발 압력을 견딜 수 있으며 열선을 흡수하거나 반사해 1킬로톤 폭발의 3차 화성 반경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도심은 세계 최대의 아파트 그라드가 방어물로 구축되어 있죠.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의 특징은 성냥갑 같이 똑같은 건물들이 일렬로 쭉쭉 서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으로 밀집된 아파트 단지는 가장 앞에 한 개동이 뒷동 모두를 직사화기에서 보호해줄 수 있죠. 좁은 공간에 밀집된 아파트 단지들의 특성상 곡사화기도 아파트 중층부 이하를 공격 범위에 넣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고각으로 꽂아버리면 상층부가 튼튼하게 보호해줘 하층부의 타격이 최소화됩니다. 원거리에서 포사격으로 건물 전체를 제압할 수 있는 각도는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적의 사격 위치가 몇 개 포인트로 정해져 있게 되고 그 포인트는 우리 군의 반격에 집중 견제를 받게 되죠.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지상군의 진입을 저지하고 간접포 사격으로부터 단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개별동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안전한 동간 이동 통로를 제공하고 방공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 작은 길에 바리케이트만 제대로 세우고 있어도 그냥 하나의 완벽한 포트리스가 됩니다. 특히 남향을 선호하는 한국 아파트의 특성상 남창이 크고 북창이 작은데 적의 주 진공로는 당연히 북쪽이기에 시야 확보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아파트 거주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총 가구 중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데요.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70%를 넘어 북한 입장에서는 지상작전을 수행하기에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는 현대판 요새나 마찬가지인데요. 잠실, 송파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스탈린그라드 빰칠 수준의 잠실그라드, 송파그라드로 즉시 요새화가 가능하고 만약에 아파트 옥상에 대공포라도 깔아놓으면 그 아파트들을 하나하나 다 파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신도시 아파트들은 유사시 전기, 수도 공급도 가능하고 병력 집결과 지휘부 역할,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학교가 아파트 단지 안이나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데 일산 신도시 아파트들은 개발할 때 마치 요새화되어 있어 국방부에서 개입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즉 북한이나 중공군이 무력으로 밀어서 지상전을 벌인다면 공격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최악인 것이 바로 아파트 그라드 시가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어차피 핵 쏘면 그만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현존하는 방어 물질 중에 핵 방어 능력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16킬로톤급 히로시마 그라운드 제로의 사진에서 콘크리트 건물들이 겉보기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옆에 건물들이 없는 것은 증발해서가 아닌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 건물들이 불에 전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자체의 존재도 모르고 대처법도 몰랐던 히로시마 나카사키에서도 많은 생존자가 발생했던 것은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 덕분이었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도심 상황은 히로시마 때와 많이 다른데 상당수의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핵 공격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어플라이드 리서치 어소시에이츠 인코포레이티드의 카이 밀리지가 발표한 모델링 더 이펙츠 오브 뉴클리어 웨폰스 인원 어반 세팅의 일부인데요. 뉴욕에서 10킬로톤급 핵폭발 발생 시 개활지에 비해 열복사 피해가 훨씬 작을 것으로 시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활지 핵폭발 피해에 비해 실제 도심 핵폭발 시 열복사로 인한 직접적 인명피해는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초기 방사선 효과도 앞 건물들이 막아줘 훨씬 감소함을 알 수 있죠. 결국에 MK82와 같은 500파운드급 포탄일지라도 타겟에 정확히 유도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 오늘날 현대 전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정밀 유도 능력과 벙커버스터의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벙커버스터 1대장이 바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현무5이죠. 사상 최악의 지진폭탄이라 평가받았던 영국 그랜드슬램도 정상 고도에서 투발 시 자유 낙하 속도가 마하 0.94밖에 안 되었는데요. 현무는 탄도미사일이면서 탄두 중량이 무려 9톤에 육박하는 물건으로 그랜드슬램을 훨씬 초월하는 성능을 지니면서 또 마하 10으로 적시선을 향해 돌진하기 때문에 60배 정도 더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은 벙커버스터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벙커버스터에는 고강도 재료 및 관통 설계가 필요한데 탄두는 고밀도 강철 또는 텅스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초고속 관통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GPS, 레이저 또는 관성함법 시스템을 통한 타격
초고화적 정확도를 갖춘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첨단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요구하죠. 그러나 북한의 제철 기술은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유엔 체제로 고급 원료 수입이 제한되며 자체 생산 능력도 부족합니다. 관통력을 극대화하려면 탄두의 공력 확정 형상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CNC 가공 기술은 한국에 비해 상당히 열세이고 고속 관통 시 마찰로 인한 열을 견디려면 내열 코팅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첨단 세라믹 기술도 부재하죠. GPS나 레이저 유도 시스템은 고급 마이크로칩과 센서가 필수적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500파운드급 폭탄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괴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는데 북한의 주력인 152mm, 122mm 포탄들이 한국의 아파트 그라드를 뚫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오늘 KF-16 오발 사건을 통해 한국군의 문제점과 함께 그 속에서 드러난 나름의 희망 요소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단순히 덮어두려는 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실수를 철저히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거두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뭐가 떨어졌다고요? 네, 똥별들이 떨어졌어요.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